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기버 1,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버 1, 기버 2 이렇게 되죠. 기버 1은 스토리텔링 자기계발서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마시멜로 이야기, 일종의 우화 같은 형식을 띠고 있는 책들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느낌이 다가오고 시간이 지나서도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버 1,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일단 주고 시작해라,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또 단순하진 않죠. 그 안에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심오한 그런 철학이 숨겨져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버 1은 스토리텔링이고 기버 2는 실존용 어드바이스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기버 1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기버 2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레이첼의 커피였다고 그래요. 이 책의 이야기의 구조는 그 조라는 그 야망이 있지만 성급하고 막 일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젊은이가 올드맨이라는 핀다를 찾아가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뭐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조가 핀다 집에 찾아갔을 때 레이첼이 커피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데 커피 맛이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그 커피를 두고 핀다와 조는 각각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핀다는 레이첼이 언젠가 커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걸 지지한다. 왜냐? 그녀의 놀라운 커피를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의도가 되는 거죠. 근데 조는 어떻게 되냐면 커피가 너무 뛰어나니까 이거 상업화하면 대박 터지겠는데요? 이런 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공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이 단순히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거를 나쁘게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당연히 부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게 첫 번째 순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순서는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액션, 주는 액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를 대상으로 해도 그녀의 커피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벌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와 가치에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에 임할 때도 쉽게 좌절하지가 않죠. 왜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의미고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걸 상업화해서 대박 터뜨려야지, 돈을 마구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보다 돈도 훨씬 더 많이 벌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결국 주는 것이 단순히 뭐 호구처럼 그냥 막 퍼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성공과 부로 가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서 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저는 칸트의 정언 명령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책은 사실 칸트 철학을 스토리로 풀어서 쓴 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무리가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칸트의 정언 명령에 이런 내용이 있죠. 너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자체,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수단으로,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계약을 따내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일즈에 있어서도 이 책이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사람을 나의 어떤 세일즈 테크닉의 대상으로, 수단으로 여기는 것, 내 실적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 고객들은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아주 일시적이면서 작은 성공은 설령 만들지 몰라도 장기적이면서 큰 성공은 절대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대할 때 그 자체로 인격으로, 목적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성공과 부에 이르는 5가지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법칙이 가치의 법칙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미, 가치. 그러니까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고객에게 받는 것 그 이상의 커피의 어떤 감동의 맛의 가치를 줄 수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가치의 법칙은 일종의 미래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전달하는 가치들이 스스로 마구마구 자라면서 어느 순간 나의 미래에 나에게 이제 몰려드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가치를 기부, 주고 또 주어라. 그러니까 일종의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그런 것들을 체화시켜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의 법칙인데, 첫 번째 가치의 법칙이 미래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상의 법칙은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내 수입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사실 두 번째 법칙은 뭐 구체적으로 훅 와닿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대할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이 되겠죠.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그런 적용을 해보면 유용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영향력의 법칙인데, 나의 영향력은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우선시 여기는가, 그것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가 기버 1에도 나오고 기버 2에도 나오는데, 어떤 것이냐면, 자, 거래처와 대화를 하는데 거래처에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회사에서는 아직 서비스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시험 단계에 있죠.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시험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유치를 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한다거나,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그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다른 경쟁 회사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그 경쟁 회사를 소개한다거나 이런 상상을 전혀 하지 않죠. 근데 이 책에 나온 에피소드에서는 그때 경쟁 회사를 소개를 합니다. 자, 고객님, 그 서비스는 저희는 아직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객이 한동안 침묵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경쟁회사, 좋은 회사를 소개시켜줘서 고맙고, 그리고 자, 당신 회사, 그러니까 우리 회사와의 파트너십 관계는 굳건히 유지해 나가겠다. 근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윈윈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5대5, 기브 앤 테이크, 그게 동률을 이루어야 한다. 그게 페어한 것이다, 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둘 다 패하는 관계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고 뭐 이런 개념을 갖는다면 절대 친구를 만들지 못하고 진실한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한번 해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한번 해줘야지, 결국 채권자로 남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실성의 법칙. 이 책에서 남편이 떠나고 홀로 세 자녀를 키우게 된 어떤 여성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여성이 부동산 판매업을 교육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1년 동안 단 한 건의 계약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에 휩싸여 있는데, 그 친구가 딱해 보이니까 어떤 강의에 함께 가보자고, 그게 이제 핀다의 강의였는데, 거기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법칙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된 거죠. 가치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호할 뿐이에요. 추상적일 뿐이고,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치를 만든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도대체 무슨 가치를 만들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어떤 여성으로부터 이제 부동산 문의를 받게 되는데, 너무 좌절감에 휩싸여 있는 나머지 1년 동안 단 한 건도 못했으니까 뭐 계약에 대해서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친해졌다는 거예요. 수다 떨고 집 가격이 얼마고 이런 얘기 했던 기억도 없대요. 그렇게 해서 자녀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이야기 하면서 그 고객과 친해졌는데, 그 결과가 부동산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느낀 거죠. 아, 가치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내 자신이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과 또 쉽게 친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역량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가치가 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가치를 더하세요, 가치를 만드세요, 가치를 주세요. 도대체 무슨 가치를 주란 말이야? 그 가치는 자기 내면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관계에서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자신의 어떤 영역에서 숨겨져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발현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이 기부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5번째, 수용의 법칙인데, 이 책을 매우 현실성 있는 책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법칙이에요. 우리 기부 하다가 그냥 호구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 그 책에서 살펴봤잖아요. 가장 크게 성공한 부류도 기버지만 가장 비참하게 실패한 그룹도 기버라는 거죠. 이건 일종의 호구로서의 기버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부라는 게 단순히 뭐 주고, 선물 주고, 뭐 해주고, 뭐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성공하는 그룹들이 채택하는 그런 형태의 기부가 되어야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 영향력, 진실성, 자기 자신, 뭐 이런 개념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연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어요. 핀다가 조에게 숨을 참아보라고 그래요. 어느 시간 이상으로는 절대 숨을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는 것이고, 심장도 피가 들어와서 이완이 되면 수축이 되는 것이고, 동물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으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뱉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반대되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 기부, 주고 또 주고, 거기에는 반드시 받는, 반대되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받게 될 경우에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는 것, 그게 바로 수용의 법칙입니다. 우리 받을 때도,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원하는 게 있어서 기브 앤 테이크 50대 50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을 때도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할 때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주는 것, 주는 행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사실 우리 사회 또는 인류에 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친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친절해지면 인류가 평화로워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기부라는 것이 단순히 뭐 한 개인의 성공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친절과 같은 문화가 된다면 인류에도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인성, 뭐 캐릭터가 되잖아요. 그런 내용에서 뭔가 좀 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공의 전략으로서의 기부, 주고, 언젠간 받겠지, 나는 5번 수용의 법칙이 제일 좋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다 큰 차원에서, 이 세상은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큰 차원이 있잖아요. 환경의 힘, 뭐 상황의 힘, 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의 성공을 돕는 것, 타인에게 유용함을 주는 것, 가치를 주는 것, 이런 주는 것들을 이제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